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법상대사님의 진언, 종교집단 왜 정치 실패하는가? 이 법상대사님의 이 강의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가능하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 종교인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참여, 이러한 측면들은 저도 굉장히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집단의 정치화는 우리나라에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상대사님께서 이 종교 집단이 되지 말고 3.3 정책으로 나라와 백성을 구하자. 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계속 바르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도 보면은 진짜 가장 뛰어난 3.3 정책, 인간답게 살기 위해 단결하자, 이런 좋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상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혁명당의 국회의원 후보였고 당원이시기 때문에 개혁의 적임자죠. 개혁의 적임자.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떤 당원도 아니고, 그냥 한 시민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서울시장 선거 때 3.3 정책을 보고 허경영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3.3 정책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죠. 개인의 영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통령이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원불교를 믿든 간에 그거는 개인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그 종교를 내세워 가지고 자신이 어떤 그 나라를 종교화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러한 상식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전에 이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통일가정당, 평화통일가정당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통일교 정당이다. 네, 통일교 정당이다. 그래서 천주 평화통일가정당. 네, 그래서 이 천주평화통일가정당, 이 통일교 정당이 그럼 어땠을까? 한번 볼까요? 네, 이 1.1%를 얻었어요. 1.1%. 그래서 18만 표를 얻었습니다. 18만 표. 그래서 결국에는 정당 등록도 취소됐고, 그리고 의석도 얻지 못했어요. 네, 이게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 1.1% 얻었어요. 1.1%. 네, 그래서 당대표가 당시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사돈인 곽정환이 맡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1.1%를 얻고 정당 등록이 취소가 된 그러한 상황이고, 한국은 종교 인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자체에 정치 정당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믿지 않는 종교 출신이 정치에 나서면 광탈시키니, 네, 뭐 거기에 강남구 갑에서는 무소속 김원종 래퍼 김대지한테도 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의 그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20대 때는 어땠을까요? 20대 종교정당들 한번 볼까요? 기독자유당. 기독자유당이 2.63%를 얻었네요. 2.63.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기독교 여기 또 보니까 그린 불교연합당, 네, 불교연합당도 나왔는데
0.13% 얻었네요. 0.13%. 또 기독민주당이 나왔는데 기독민주당도 0.53%를 얻었습니다. 0.53%. 네. 이게 종교 정당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종교 정당들의 현실. 또 여기 보면 복지국가당이 있는데 0.08. 그러니까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복지는 한 부분인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뭐 교통, 뭐 교육 모든 게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복지만 이야기해도 0.04%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부분인 거죠. 그는 부분. 네? 이 정치는 전체적인 영역을 다뤄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영역. 그 다음에 볼까요? 네, 여기도 보면은 21대 볼까요? 네, 21대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0.71%를 얻었어요. 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이 1.83을 얻었습니다. 1.83. 네. 네, 이렇게 종교색이 있는 정당들은,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정당이나 이런 정당은 그 이후에 이제 나오지 않았네요. 그쵸? 그리고 이 평화통일가정당이 지역구 플러스 비례대표를 258명을 출마시켰어요. 그때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같은 수의 후보가 출마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있었던 245개의 전 지역구의 후보를 등록시킨 당은 한나라당과 평화통일가정당 뿐이었다. 그럼에도 한 표도 얻지 못했다. 한 석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 석도. 예.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정당도, 이 기독교 정당들도 20대에 보면 기독교 정당들도 기독민주당이 0.54를 얻었다. 네. 또 기독자유당이 2.63을 얻었다. 2.63.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21대에 와서는 기독교 정당이 1.83이 나왔어요. 1.83. 네. 그러니까 국가혁명당이 0.71이 나왔어요. 0.71. 그러면은 이런 정당들이, 정의당이 9.67이 나오고, 예? 미래한국당이 33.84가 나오고, 더불어시민당이 33.35가 나오는데, 예? 민생당이 2.71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 법상대사님의 말씀이 어때요? 예? 법상대사님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불교정당도 나왔지만, 불교정당도 어떻게 돼요? 예, 결국에는 지지율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20대에 이 그린불교연합당이 0.13%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대사님이 종교정당은, 종교집단이 정치화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개혁.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이 우물 안에 갇히게 되면은 못 보는 거예요. 외부를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세계를 알려주는 사람을 도리어, 이 전체주의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적으로.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냥 시민이죠. 시민. 한 시민이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넓혀져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주만물 창조신을 아련해라,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한테 우주만물 창조신이 나타났으니 가서 아련해라. 그러면은 누가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당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가족들에 대한 욕까지 막 서슴치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가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안타깝고, 야, 진짜 이 대선에서 또 실패하고서 깨달을까? 어떻게 될까? 진짜
예? 왜 깨닫지 못할까? 이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희망이 법상 대사님이에요. 예, 법상 대사님의 진언과 법상 대사님의 어떤 그 개혁 의지, 이 개혁 의지를 국가혁명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 없다. 네, 그냥 종교 집단으로 남게 되는 거죠. 종교 집단. 네, 그래서 이 정치라는 측면들 우리가 통일교라든지 불교 정당, 기독교 정당들이 그냥 실패하고 또 된다 할지라도 아주 소정당이 되는 거예요. 소정당. 네? 소정당. 아주 작은 그냥 미미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것은 진짜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의 대통령, 기독교인들의 대통령, 또는 뭐 천주교인들의 대통령, 또는 모든 다른 뭐 기타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합쳐서 그게 대통령인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 대통령을 만들겠다. 예? 또 뭐 기독교 정당 대통령을 만들겠다. 예? 또 뭐 우주 만물 창조신 예?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신앙 영역이다라니까요. 개인의 신앙 영역. 개인의 신앙 영역이고 정치라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내야 되고 그 정책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정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법상대사님의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서 참 이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시대의 사명대사 같은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뛰어드셔가지고 중생들을 구해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그 정당들이 하나되지 정당의 구성원들이 철저한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선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선거. 종교적 신념은 자유의 세계니까 종교적 신념을 제가 얘기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불교는 불교적 신념을 얘기할 수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신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현실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찾아오시고 말씀도 하시고 제발 개혁해 주십시오. 굉장히 많은 제가 노력을 했는데 와, 그 노력을 그냥 인신공격, 가족공격 이런 것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제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지금도 저의 행보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내가 어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위하여 끊임없이 깨우치고 끊임없이 나아가자. 정책적인 공조와 또 연합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미랄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법상 대사님의 그 진언을 부디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